80세, 인생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그때. 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지만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삶의 무게에 짓눌리곤 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살았고 한 가정을 이끌었지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전단지 한 장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80년 인생 가장 귀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무기력했던 한 시니어가 어떻게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만의 인생 2막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감동 실화입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의 오늘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김순자 씨 81세는 오늘도 어김없이 잠에서 깼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새벽 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침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사진, 졸업사진.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순자 씨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는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무게가 더 컸습니다. 혼자 마시는 아침 커피의 쓴맛이 유독 진하게 느껴지던 아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헌신적인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동료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하루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각 부산과 미국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안부 전화가 고작이었습니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도 키워야 하고. 순자 씨는 자녀들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 속에는 깊은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순자 씨는 아파트 우편함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성동구 시니어 대학 가을 학기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전단지를 구겨서 버리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글쎄, 이 나이에 뭘 더 배운다고. 하지만 전단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단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그 전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문학 창작, 역사 탐방, 생활 원예, 디지털 세상 이해하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나의 이야기 쓰기 과정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80살이 넘어서 글을 쓴다고 순자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함이 일었습니다. 자신에게도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의 마지막 기록은 5년 전 남편의 장례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늘 영수가 떠났다.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되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의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일기장을 덮으려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니어 대학 전단지를 받았다. 나의 이야기 쓰기 과정이 있다고 한다. 과연 나에게 쓸 이야기가 있을까? 80년을 살았지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는데 며칠 후 순자 씨는 마침내 시니어 대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냥한 목소리가 그녀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더 좋은 글을 쓰시거든요. 상담 담당자의 말에 순자 씨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첫 수업날, 순자 씨는 30분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던 자신은 항상 학생들보다 먼저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둘 수강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어색해했지만 그 속에서 기대감도 엿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의 이야기 쓰기를 진행할 박미영 선생님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의 씨앗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였고 글쓰기는 처음입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들려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예요. 박 선생님의 말에 순자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다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 과제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써보세요.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던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의 가난한 시절, 어머니는 동네에서 빌린 낡은 전래 동화책을 매일 밤 읽어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순자 씨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진짜 글을 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이 넘은 옛 기억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의 글을 읽었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한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더 어려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에 대해 써보세요. 순자 씨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후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딸 영희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순자 씨는 반대했습니다. 예술로는 먹고 살 수 없다며 사범대학 진학을 강요했습니다. 영희는 결국 어머니의 뜻에 따랐지만 그 후로 꿈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내가 영희의 꿈을 꺾어버렸구나. 순자 씨는 40년 넘게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후회를 처음으로 글로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영희에게 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이었습니다. 영희야,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영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미안하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40년 전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영희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한 것을, 자신의 두려움으로 딸의 인생을 제약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영희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이해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영희야. 엄마가 틀렸어. 너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대화 후 순자 씨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한 죄책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시니어 대학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매주 기다려지는 수업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찾은 자신만의 이야기들에 대해 써내려갔습니다. 8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글을 쓰면서 순자 씨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시니어 대학을 다닌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겁게 시작되는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관찰하며 그것들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아파트 경비원 박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는 순자 씨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시니어 대학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탐방 모임에서는 서울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견했고, 원예 수업에서는 작은 화분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도 글 써오셨죠? 수업 친구들과의 만남이 일주일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솔한 친구들을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영희가 한국을 방문한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엄마, 저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딸과의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구청에서 시니어들의 인생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8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였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시작할 용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용기, 그리고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 말이다. 몇 달 후 순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신의 글이 실린 책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책에 실린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자 선생님, 축하해요. 수업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순자 씨는 82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산책을 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절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새로운 글감이 됩니다. 시니어 대학은 이제 그녀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의 선배로서 새로 오는 분들을 도와주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순자 씨가 후배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영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딸이 꿈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매일 글을 씁니다. 두 번째 책 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책의 제목은 8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녀가 가장 늦게 깨달은 단 한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나 들려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순자 씨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작은 용기만 내시면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장을 써내려 가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